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정되어 드린 대로 그다음 작년에 제가 이제 투자 상담 사례,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실은 작년 7월에 이제 오픈을 했고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 아파트에 커뮤니티 센터에 이제 커피숍이 있어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이제 주로 커피숍에서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상담을 제 책을 보고 오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예전에 그 40대 건물주대기 그 동영상 보시고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칼럼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상담 신청을 해서 부동산 상담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도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 많이 오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이제 사무실을 오픈을 하고 이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이제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돈을 이제 현금을 들고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 이런 좀 상담이 좀 많았어요. 제 상담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어디에 청약을 넣을까? 그다음에 뭐 상속 증여세, 상속을 했을 경우 혹은 증여를 했을 경우 뭐 이런 상속 증여세 상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어디를 투자할까 뭐 이런 상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달이 나오는 월세 받는 상담 뭐 이런 것도 상담이 있고 그다음에 뭐 건물을 어디에 지을까요? 뭐 이런 상담도 간혹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담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현금을 가지고 이제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 이제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때가 이제 작년 7월 1일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그 신분당선 노선이 발표가 됐을 때였어요. 이제 신분당선이 이제 삼성까지 이제 이어진다는 그런 노선이 발표했는데 그 노선 딱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은평뉴타운에 이제 그 신분당선에 이제 노선이 지나는데 은평뉴타운 좀 보니까 작년 7월 얘기입니다. 그때 34평 아파트가 한 6억이면 샀어요. 6억. 그 다음에 25평이 5억대. 단지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아파트를 7월달에 이제 추천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지금 34평대 그 아파트가 지금 한 8억 정도 하고요. 25평 5억대 했던 아파트가 지금 한 7억 정도 하니까 한 2억 정도가 1년 만에 오른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뭐였냐면 신분당선이 생기면 더 좋아지기도 하겠지만 어차피 신분당선이 없어도 GTX로 인해서 3호선 그 연신내역으로 이어지면 사실 구파발역에서 연신내역까지 이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GTX 호재도 있고 신분당선 호재도 있고 설령 신분당선이 연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저평가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서울 시내 뉴타운 가격이 대략 한 8억 정도였었어요. 웬만한 데는. 근데 6억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이제 매입을 권해드렸고, 근데 저희 회원들이 좀 많이 매입을 했었습니다. 7월달 초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소액으로 투자하시고 싶어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좀 가격이 비싸니까 소액으로 투자를 어디를 해야 될까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추천드렸던 데가 운정 힐스테이트라고 분양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어요. 25평이 뭐 분양가가 뭐 3억이 채 안 됐으니까 3억이 또 안 되는 그런 분양가였는데 그 분양가를 해서 프리미엄이 조금만 얹으면 운정 힐스테이트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전매 제한이 수도권은 전매 제한,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가능했거든요. 서울은 이제 전매 제한이 안 됐었지만 그래서 분양권도 전매 제한이 됐었는데 그 당시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한 2, 3천 정도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2, 3천에서 내면 운정 힐스테이트 분양권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단지들이 지금 다 1억 2천에서 1억 5천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초창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1년 만에 또 상당히 많이 돈을 버신 케이스였죠. 근데 그때 제가 운정 힐스테이트를 추천해 드리면 사람들이 되게 다들 의아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인서울 해야 되지 않겠냐. 인서울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대다수였는데, 근데 갖고 있는 자금이 사실은 많지가 않으셨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서울의 아파트를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제가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갖고 계신 현금을 가지고는 가장 가성비가 높은 운정 힐스테이트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그 당시 아마 제 설명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그거를 받아들이신 분도 계시지만 또 못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못 하셨던 케이스였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운이 좋게도 그 당시 소액으로 운정 힐스테이트를 잡으셨던 분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성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를 제가 작년에 추천했었냐면요. 여러분 그 김포 한강 신도시 하면은 김포 하면은 이제 미분양이 무덤이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마산동 쪽에 그 김포 동일스위트라는 아파트가 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가 최근에 그 아파트 단지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오르면서 그 주변 아파트들이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빨리 캐치를 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좀 매입을 많이 했거든요. 김포 동일스위트 같은 경우에 34평이 3억 5천 정도의 분양가였으니까 상당히 저렴했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였냐면 김포 동일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었고 이게 중도금이 무이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만 있으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3,500만 원, 3,5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히 하나를 매입해서, 그러니까 정말 소액으로, 그 다음에 중도금 무이자였고요.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김포 동일스위트 주변 아파트가 한 3천에서 5천이 확 올라버렸어요. 따라서 김포 동일스위트도 최소 한 5천 정도는 충분히 가치가 상승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은 전매는 안 되지만 그 전매 제한이 이제 풀리면 충분히 단지별로 층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미분양 아파트, 더군다나 김포라고 하니까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입견들이 있으니까 선뜻 투자하기가 좀 많이 두려웠었고 이제 안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만약 그 당시에 사실 3천만 원, 3,500만 원 갖고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았을 뿐더러 그런 데에 3,500만 원 투자하는데 만약에 3천만 원만 올려줘도 사실 수익률 100%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뭐 두 채를 산다고 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만약에 그 돈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못 살 뿐더러 그 돈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했다고 한들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 아파트가 좀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투자했다고 하면 오히려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운정 힐스테이트나 김포 동일 스위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가격이 꾸준히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올랐다. 이 말은 제가 전에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억에서 6억대 아파트는 경기 불황이 와도 잘 안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경기 불황이 와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제가 또 어디를 또 추천했었냐면 여러분 그 힐스테이트 리버시티라고 그 김포 고촌 신공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여기도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미분양이 잠깐 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청약 경쟁률도 높았고 분양도 되게 잘 됐었는데 일부 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미분양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분양도 제가 좀 추천해 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시세가 뭐 3천에서 5천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분양 잡으셨던 분들도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었고요. 앞으로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또 김포 한강성 호재도 있고요. 김포 도시철도가 올해 또 올해 7월에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가치가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 작년 얘기예요, 작년 얘기.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그 정말 괜찮은 투자처를 몇 군데 발견했죠. 예. 이거 외에도 제가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핵심적인 내용 요거만 봐도 한 서너 개 정도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투자 유망처를 잘 발굴해내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저도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고요. 그리고 그런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분들에게 저한테 이제 그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그런 지역을 추천을 해서 수익이 올라가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 믿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하지만 네. 제가 여지껏 이렇게 하는 거 옆에서 보신 지인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아실 거고요. 제가 또 그런 발굴한 능력이 좀 뭐 제가 이런 하기는 입으로 하려는데 좀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뭐 투자에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한 100, 뭐 한 5% 정도는 뭐 실패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지부진하거나 좀 그래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뭐 투자의 신도 아니고 모든 투자에 성공하진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또 강조해야 될 게 제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너무 그 투자에 환상을 심어주면은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투자를 하실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투자는 여러분 항상 모든 결정은 본인이 지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요것저것 다 따져보시고 신중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을 보고 단편적인 지식들만 가지고 본인이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섣불리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기가 일단은 모의 투자부터 좀 시작을 해서요. 투자 감각을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